치매 할머니가 50년 만에 기억해낸 그 이름. 새벽 2시 17분.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 갑자기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누나가 왔어. 누나가 왔다고. 78세 박순자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펑펑 울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잠들어 있던 아들 철민 씨가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허공을 보며 계속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영수야, 손 놓으면 안 돼. 누나가 지켜줄게. 치매 3기 판정을 받은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수라는 이름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영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이렇게 간절히 영수를 찾고 계실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씨 가족들은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벌써 사흘째 영수 이야기만 하세요. 밤에도 계속 우시고 딸 철순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우리 친척 중에 영수는 없잖아요. 혹시 엄마 기억이 더 나빠지신 건 아닐까요? 철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이상해. 엄마가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영수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서랍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 있지? 영수 사진이 어디 갔지? 영수야, 미안해. 누나가 잘못했어. 할머니의 두 손은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70년 전 놓쳐버린 무언가를 다시 붙잡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가족들은 이상했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는 할머니가 왜 유독 영수라는 이름만큼은 이렇게 선명히 기억하고 계실까요? 호기심이 생긴 가족들은 할머니 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나무 상자.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951년에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순자와 6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영수 1951년 부산. 철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한테 남동생이 있었다고? 왜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지? 도대체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 철민 씨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할머니와 같은 나이인 김덕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영수요.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김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애. 순자네 막내 동생. 혹시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건 순자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야. 김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동네 이발소. 40년간 이 동네에서 머리를 깎아온 박 이발사 할아버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수. 그 불쌍한 아이.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지. 자네 엄마는 그 일로 평생 자책하며 살았어. 모든 어르신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차마 말하기 힘든 비극이 숨어 있다는 듯이. 철민 씨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195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마침내 진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호적과에서 찾은 1951년 피난민 등록 명단. 그 안에서 박영수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순자와 박영수. 두 남매의 이름은 함께 등록되어 있었지만 박영수의 이름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철민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또 잠꼬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영수야, 누나 손 놓으면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 영수야, 어디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나가 더 꽉 잡을 걸. 철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70년간 품고 살아온 것은 바로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8살 어린 나이에 6살 동생을 잃어버린 그 자책감을 평생을 안고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철민 씨는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영수가 누구예요? 순간 할머니의 흰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7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영수는 내 동생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51년 1월 4일 중국군이 서울로 밀고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도 피난을 떠났어. 할머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951년 추운 겨울. 8살 순자는 6살 영수의 손을 꼭 잡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야, 누나가 동생 손 꼭 잡고 있어야 해. 절대 놓으면 안 돼. 하지만 서울역 앞에는 수만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영수야. 누나가 있잖아. 그런데 그때 기차에 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요. 우리도 태워주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 기차에 타려고 밀려들었습니다. 8살 순자는 6살 영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거대한 인파의 힘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셌습니다. 누나, 누나, 영수야, 누나가 여기 있어. 하지만 사람들의 파도는 두 남매를 갈라놓았습니다. 누나, 영수의 울음소리가 인파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영수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후였습니다. 그날 밤 부산 임시수용소에서 8살 순자는 펑펑 울었습니다. 영수가 어디 갔어? 영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70년간 매일 밤 꿈에 영수가 나타났어. 누나, 누나 하면서 울면서 내가 더 꽉 잡았어야 했어. 내가 더 힘이 셌어야 했어. 70년간 할머니는 그 죄책감을 혼자 견뎌오신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할머니의 자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8살이었어도 동생을 지켜줬어야 했어. 영수는 6살밖에 안 됐는데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철민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6.25 전쟁 실종자 찾기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1951년 서울역에서 실종된 6살 남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가족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70년 전 6살에 길을 잃었다면 과연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누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실종자 찾기 단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가족 맞으신가요? 철민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박영수 씨를 찾았습니다. 순간 철민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살아계세요? 네,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영수 씨도 70년간 누나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철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 삼촌이 우리 엄마를 찾고 계셨다고요? 네, 박영수 씨께서 내년 신문에 광고를 내셨더군요. 1951년 서울역에서 헤어진 누나 순자를 찾습니다. 라고. 가족들이 모두 전화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연결해 드릴까요? 철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외삼촌 찾았어요. 영수 삼촌 찾았어요. 할머니가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저편에서 70년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예요. 할머니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영수야? 누나, 정말 누나 목소리야. 70년 만에. 두 남매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잘 살았어요. 좋은 사람들이 키워주셨어요. 미안해. 누나가 손을 놓쳐서. 아니에요, 누나. 누나 잘못 아니에요. 나도 누나 손 놓쳤어요. 이틀 후 대구역에서 7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76세의 영수. 할머니가 그를 알아보는 순간 영수야. 누나, 70년간 헤어져 있던 남매가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매일 꿈에서 만났어요. 나도 매일 꿈에서 봤어. 누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누나가 꼭 살아야 해. 라고 꿈에서 말해줬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수와의 재회 이후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70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해소되자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의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영수 삼촌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두 남매는 매일 함께 산책을 하며 70년간의 빈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누나가 70년 늦었지만 이제 평생 손 안 놓을게. 영수 삼촌도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안 놀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70년의 세월도, 전쟁도, 심지어 치매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속에서도 유일하게 기억했던 그 이름, 영수.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안고 살아온 사랑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70년 전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아픈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시간도, 거리도,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구독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